대만을 포위한 채 벌인 중국의 군사 훈련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반면 미 의회에서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대만을 둘러싸고 이틀간 벌인 중국의 대규모 군사 훈련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과 대만의 무기 거래를 겨냥한 훈련이라는 일부 지적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20년간 해온 해군 훈련의 일환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He hasn't told me anything about it, and I don't believe he's going to be doing it. Does it worry you? No, nothing worries me. Nothing.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방관과 다름없는 태도 속에 의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의 여야 지도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훈련을 중국에 의한 의도된 상황 악화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대만과 주변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협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악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공세와 위협을 통해 지역의 질서를 재편하려 하지만 미국은 대만을 비롯한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일 갈등과 이번 중국군의 군사훈련까지 중국에 유독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으로 출혈을 거듭한 끝에 중국과 암묵적 휴전을 택한 상황에서 당분간은 안정적인 현상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중국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동북아 안보 지형을 재편하고 패권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해에도 미중 관계엔 난기류가 가득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리 모드는 내년 4월 방중 때까지는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이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중국군이 실사격 훈련에 나서면서 대규모 항공편 결항 사태도 발생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훈련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군의 KJ-500 조기 경보기와 J-20, J-31 스텔스 전투기가 잇따라 출격합니다. 이후 대만의 랜드마크 타이베이 101 빌딩 전경 영상이 공개됐는데 중국 공군은 영상에 언제든 타이베이에 진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중국군 드론으로 촬영된 이 영상은 대만 상공 접근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我们连续出动多型战机高强度成体系为台岛周边实施空中迫切进兵重点演练了区域分库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이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해군 함정과 전폭기, 로켓군 전력이 동원된 가운데 대만 인근 5개 구역에서 실사격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군은 경고 태거, 모의 타격, 대공격과 방공 대잠 훈련을 통해 해공군 협동 봉쇄 능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 여파로 30일 하루 동안 항공편 850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며 승객 10만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훈련 구역을 대만의 시베리 영해 인근까지 확장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靠买什么武器、抱什么大腿、耍什么花招，都只能是掩耳盗铃、自欺欺人，阻挡不了祖国终将统一，也必将统一的历史大势。 대만 국방부는 훈련에서 실제 전투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현장 부대별로 위협 수준에 따라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군 훈련을 통상적인 해상 훈련으로 규정하며 침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 대만 해협 정세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중국 외교사령탑이 미국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에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외교 심포지엄에서 대만 독립 세력의 끊임없는 도발과 대만을 상대로 한 미국의 대규모 무기 판매에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 강력하게 반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면서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탐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관계가 경색된 일본을 향해서는 군국주의의 잔재가 고개 들지 않도록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중국군이 8개월 만에 대만을 다시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대만 주변 5개 해역을 동시에 봉쇄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동맹의 개입 차단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군이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에 또다시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섰습니다. 훈련명은 정의의 사명 2025. 대만의 옆과 북부, 서남부, 동남부, 동부 등 5개 해역을 동시에 봉쇄하는 방식입니다. 해공군 전투대비 순찰과 제공권 탈취, 주요 항만과 요충지 봉쇄가 핵심으로 함정과 항공기를 다방향에서 대만에 근접 투입해 포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일본 간 갈등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한 것에 대한 경고 성격이란 평가입니다. 这是对台独分裂势力和外部干涉势力的严重警告，是捍卫国家主权、维护国家统一的正当必要行动。 이번 훈련은 봉쇄 구역을 더 세분화하고 차단 능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와 달리 대만 동부 해역까지 포함해 외부 전력 접근을 차단하는 구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에너지와 물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만의 해상 생명선을 겨냥한 훈련이란 분석입니다. 同时呢，这样一个代号的变化，也反映了我军这些年越来越向实战化的这样一个能力的强大的能力的方向发展。 미국 국방부는 앞서 중국군이 2027년까지 대만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적 승리 역량 확보를 목표로 훈련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륙전과 하력전, 해상봉쇄 등 중국의 무력 병합 시나리오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이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남뉴스TV 배삼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승인한 뒤 일본도 핵 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핵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장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도 핵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과 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거라고 답한 겁니다. 기존의 다카이치 내각의 다른 인사들이 밝힌 입장과 같지만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한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今は持っていない韓国が持つ、そして今は持っていないオーストラリアも持つ。我々が抑止力、対処力を向上させる上で何が新たな次世代の動力として必要かというのは全固体なのか燃料電池なのかそれとも原子力なのか議論することは当然のこと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앞서 집권자민당과 열린여당 일본 유신에도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 발사장치 탑재 잠수함을 갖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핵 잠수함을 염두에 둔 걸로 해석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언론사 편집국장들을 만나선 일본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원론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日中間には経済安全保障を含む安全保障上の懸念事項が存在しています。率直に対話を重ね戦略的互恵関係を包括的に推進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한편 중국은 일본 여행과 문화 콘텐츠 등의 빗장을 거는 한일령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좀처럼 낮추지 않고 있지만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0%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